책숲 사람들이 9월, 10월에 걸쳐서 했던 공부가 여기 들어있어요. 2달하고 조금 더 되죠. 근데 이제 거의 9월, 10월 2달에 걸쳐서 한 공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학생들이 만든 겁니다. 학생들이 기록하고 정리하고, 물론 앞에는 선생님이 한 거고요. 여기 있는 내용으로 공부를 할 겁니다. 이번 시간, 이번 주는. 이번 체험 주간에 공부할 주제는 태양계 형성 과정입니다. 태양계, 여러분 태양계 잘 알죠? 네. 태양계 형성 과정을 공부할 텐데, 그게 통전 수업의 주된 주제로 해서 사흘에 걸쳐 하나씩 배울 겁니다. 근데 그 하기 전에 아침에는 인디언 글 읽기를 해요. 인디언 글 읽기 해서, 여러분 앞에 지금 책이 있죠? 책이 두 사람 앞에 한 권을 갖고서 같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많아서. 내일은 선생님이 따로 준비하긴 할 텐데, 오늘은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하는 인전 책을 함께 읽을 텐데, 순서는 알아서 하십시오만은,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돌아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하면 부드럽지 않을까 싶네요. 어디를 펴냐면 두 사람이 하나씩 받아볼까요? 대화를 참. 대화를 하는 게 말로 쭉 밝힌데 같이 읽을 겁니다. 전체 같이 읽을 겁니다. 오늘은 대화는 따로 하고요. 하기 전에 미리 이 하나 줄 게 있네. 책숲에는 꽃핀 학교 사람 너무나 잘 알겠죠. 알고 있겠죠. 그 공책을 만들어서 쓰는데, 이번엔 공부할 양이 좀 많아서 여러분 미리 말합니다. 공부할 양이 많고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책숲은 공부를 좀 어렵게 합니다. 그걸 미리 알고 오세요. 오려고 한다면 쉽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쉬운 공부도 있습니다. 통전 수업만큼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거의 대학교 2학년 수준으로 공부합니다. 굉장히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초등학생 6학년도 있고 중학생들도 있고, 이걸 한단 말이야, 너무 어려운데 내가 다 낼 수 있겠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하지만 책수비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반복적으로 합니다. 한 번 해서 끝나는 게 한 번 해서 끝 아닙니다.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가서 또 비슷하게 또 한 번 하고 약간 다르게. 그래서 이 그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한번 볼까요? 그림을 그리자면 이런 영역들이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돌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더 넓은 지식을 갖게 됩니다. 처음에는 조금 쉽게 합니다. 아무래도 쉽게 하다가 점점 어려워지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크게 7개의 영역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첫 해는 전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둘째에서 그게 그 말이었구나 알게 되고, 셋째는 이건 내가 확실히 알지 하는 식으로 지식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요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 더 확대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책숲은 한 해, 2해 다녀서는 그 효과를 잘 못 봐요. 그런 점을 잘 이해하시고, 그래도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벅차면 무리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실 공책을 함께 만들어야 되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공부할 게 많아가지고 미리 만들어 버렸어요. 이렇게
그리고 보통 공책과 다르게 이건 옆으로 넘어가는 공책입니다. 옆으로 넘어가는 공책은 선생님이 쓰는 칠판에 표를 많이 걸어요. 표는 또 옆으로 많이 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공책은 보통 공책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렇게 써야 되는 상황이 자주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쪽수를 이거 예전에 책숲 선배님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쪽수가 제법 많습니다. 이번에 다 못 써요.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걸 주는 것은 책숲에 계속 다니면 뒤도 다 채울 수 있다. 그런 뜻이라 이해하고 나눠줄 텐데 여기에 이름 쓰고 이제 저기 나는 왜 너가 아니고 나인가 이걸 이제 오늘만큼은 다 같이 여기서 한 사람씩 읽어서 한 문단씩 읽습니다. 문단이 너무 짧을 때는 그 다음 문단까지 읽어도 괜찮고 문단이 너무 길면 중간쯤 끊어도 괜찮습니다. 한 문단씩 읽으면서 넘어갑니다. 이게 시간 좀 많이 걸렸군요. 그린 다음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여기에다가 요 첫 장에다가 정성 들여서 중요한 게 정성 들였습니다. 그러면 잘 쓰게 됐어요. 뭐든 잘하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피아노 잘 치는 방법 쉽지 않은데 노래 잘 부르는 방법, 그림 잘 그리는 방법 또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은 아주 쉽습니다. 정성을 들이면 잘하게 되죠. 자기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성을 들이면 자기 할 수 있는 최대로 잘 쓰는 글씨, 그림, 노래가 됩니다. 그래서 이랬으면 그 사람 인격이 드러나요. 내 인격을 높이고 싶으면 책숲 사람 꼽히는 사람들은 최대한 반드글로 쓰고 잘 모르는 사람은 자기 글씨 중에 가장 고운 글씨로 마음에 드는 구절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알았죠? 네. 공책을 나눠주겠습니다. 이름을 다 써서 나눠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나눠줬거든요. 크고 읽을 때 배에 힘을 주고 입을 똑바로 벌여서 크고 또렷한 목소리로 저기 피아노에 앉은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영수 선생님, 죄송하지만 피아노 쪽에 가서 들리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 들린다고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속삭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 보면 배 힘이 너무 약해요. 배의 힘이, 배심이. 그래서 소리 크게 내지를 못해요. 자, 읽습니다. 시작. 어디 갓난아기? 그대부터 하십니다. 갓난아기 시절에 나는 들리겠습니까? 피아노. 갓난아기 시절에 나는 라코타 부족의 여느 아이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키워졌다. 조금 더 크게. 들수에 암소 가죽으로 만든 부드럽고 따뜻한 옷으로 감싸여 엄마 품에 안겨있지 않을 때는 단단한 생가죽으로 만든 요람을 입혀줬다. 요람은 내 몸보다 약간 커서 다리 아래와 머리 위로 한 뼘 정도 더 나와 있었다. 스프링도 달려있지 않았다. 딱딱하고 구부러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것은 내 연약한 척추를 곧게 세워주고 더 크게. 목이 머리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자라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어주었다. 안 되겠다. 자, 바로 앉아볼까요? 입술 다물고 해보세요. 시작.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한 3번을 연달아 해봅시다. 시작. 그 이런 느낌을 해야 됩니다. 선생님이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갓난 아기 시절에 나는 라코타 부족의 여느 아이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키워졌다. 이렇게 말이죠. 알겠죠? 네. 아마 이건 굉장히 어색할 텐데 꼭 참고 해야 됩니다. 이상해도 참고 부탁합니다. 다음 사람.
밤이 되면 엄마는 나를 일어나서 꺼내 옷을 모두 벗기고 물가에 눕혔다. 그리고 들소 기름으로 온몸을 문질렀다. 그때 나는 다리를 차고 발을 휘두르면서 운동을 할 수 있었다. 내 갈색 피부는 그렇게 공기를 숨쉬면서 옷 없이 생활하는데 익숙해져 갔다. 모든 기후 조건에 적응하도록 내 신체를 단련시키려고 하는 것이 엄마의 의도였다. 태어난 직후부터 아무리 추운 달에도 그런 훈련이 이어졌다. 그것도 마치 종교적인 의식과도 같아서 엄마는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들소 기름으로 내 몸을 청결히 닦고 마사지한 다음에야 잠자리에 눕혔다. 제법 잘 읽었다. 발음도 좋고 소리도 적당했어요. 조금 더 크면 좋겠는데 내일은 그렇게 하세요. 다음. 이 사려 깊은 보살핌은 자라나는 내 좀 더. 이 사려 깊은 보살핌은 자라나는 내 신체를 건강하고 균형 잡힌 몸매로 만들기 위함이었다. 다시 말해 어떤 오점이나 흠 없이 허리가 똑바르고 곧게 뻗은 팔다리를 가진 아이로 키우기 위한 것이었다. 운동작은 유연하고 날렵하면서 동시에 우아해야만 했다. 나는 길을 걷듯이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달리고 오르고 헤엄치고 말을 타고 뛰어오르는 법을 배웠다. 잘했어요. 내 생의 첫 6년 동안 엄마는 그렇듯 모를 때 나에게만 집중하고 시간을 쏟기 위해 아버지와도 가까이 하지 않았다. 허약하고 발육이 덜 된 아이는 라코타족 어머니에게는 매우 불명예스러운 일이었다. 부족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엄마가 아이를 오버할 때 낳지 않았으면 또한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아까 그녀가 부족의 오래된 전통을 어기고 사회적인 규범을 따르지 않는 증거이기도 했다. 아이가 태어나면 6년 동안 무제한으로 주의를 쏟아야 하며 그 6년 동안 다른 아이를 임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라코타족의 법이었다. 그 법을 어기면 부족의 존경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부모는 처벌을 감수해야만 한다. 따라서 건강하고 잘생긴 아이는 자부심과 존중의 상징이었다. 잘했어. 다음 사람. 라코타 부족의 불구자나 장애아가 태어난 경우를 나는 알지 못한다. 이따금 몸에 붉은색 반점이나 푸른색 반점을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있긴 했으나 그것은 아이의 건강과는 아무 관계없는 것이었다. 어른들 중에는 다리를 절뚝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거나 살면서 사고를 당한 경우였다. 모든 아이는 한 가정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부족 전체의 공동으로 속해 있었다. 따라서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 어느 집으로 들어가듯 환영받았다. 왜냐하면 부족 전체가 한 식구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엄마는 말에 따르면 나는 걸음을 떼어 놓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을의 천막을 다 돌아다니느라 낮에는 가끔씩 밖에 얼굴을 볼 수 없었다고 했다. 기준이. 저요? 라코타족 아이들은 얼굴 흰 사람들의 가정에서 마찬가지로 어려서부터 말하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는 인디언들 사회에서는 아이들의 언어가 따로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이들 앞이라 해도 어른들은 완전하고 완벽한 문장으로 말을 했다. 잘했습니다. 수증기에 접어들면 삶은 더 생동감 있고 흥분된 일로 채워졌다. 나 역시 천막의 보호로부터 벗어나 잦은 머리까지 활동 범위를 넓혀갔다. 하지만
하지만 나는 갓난아기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보고 듣고 흉내냄으로써 배움을 얻어가고 있었다. 단지 엄마를 지켜보는 일에서 아버지를 더 많이 지켜보는 일로 바뀌었을 뿐이다. 라코타족 사회에서는 모든 부모가 자신들이 가진 지식을 아이에게 전하는 것이 의무였다. 부모 각자가 한 사람의 교사였으며 당연히 부족의 어른들은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의 스승 역할을 했다. 그들의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주로 행동을 통해 전해졌다. 우리는 관찰하고 행동을 따라함으로써 배워나갔다. 라코타족 아이들은 관찰과 기억을 통해 서서히 그리고 자연스럽게 훈련이 되었으며 긴장하거나 의식적인 노력 없이도 부족의 간습과 전해져 오는 지식을 배울 수 있었다. 생의 매우 이른 시기부터 라코타족 아이들은 사방 어디에나 지혜가 있으며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음을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세상에는 텅 빈 곳이 한 군데도 없었다. 하늘조차 비어있는 공간이 아니었다.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어디에나 생명이 있었으며 모든 사물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어떠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심지어 딱딱한 돌멩이조차도 그러했다. 삶은 흥미로움으로 가득했다. 동료 인간들이 없는 곳에서도 사람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세상은 생명과 지혜로 넘쳐나는 곳이었다. 라코타족 인디언에게는 완전한 홀로 있음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우리가 배워야 할 한 가지는 강한 의지를 갖는 일이었다. 인디언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베푸는 법을 배웠다. 남아돌기 때문에 주는 것은 결코 베푸는 것이 아니었다. 인디언들은 자신이 가진 물건이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베풀었다. 그래서 베푼다고 하면 즐거움만 남았었다. 도움이 필요하고 의지할 데 없는 이들을 돕는 것은 인디언들에게 제대로 의무 사항이었다. 어머니들은 허약하고 늙은 아이들의 음식을 베풀 때까지 반드시 아이들도 그 일을 동참시켰다. 어려서부터 자신의 손으로 직접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을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어린 라코타족 아이들은 힘없고 늙은 사람들이 우연히 지나가는 것을 보면 그들의 손을 이끌고 자신들의 천막으로 데려오기 일쑤였다. 아이가 그렇게 하면 엄마는 그 즉시 음식을 준비했다. 아이들의 너그러운 마음씨를 무시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었다. 라코타족 사람들은 언제 어느 곳에서든 주는 법을 배웠으며 그것은 용감하고 강한 사람이 되는 데 필수적이었다. 가장 용감한 전사는 자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소유물을 기꺼이 나눠주면서도 기쁨을 너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주는 것이 라코타족 사람들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다. 아니 내가 아니고 여준이가. 그러한 교육은 결코 일정 기간에만 국한되어 있고 몇 학기가 지나면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격에 관련된 훈련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어 생을 마칠 때까지 이어졌다. 진정한 인디언 교육은 개인이 가진 능력의 개발과 권리를 깨닫게 하는 데 있었다. 라코타 쪽의 교육 방식에는 얼굴 흰 사람들처럼 규율이나 제도 같은 것이 없었다. 어떤 제도 속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것을 배운다거나 올해까지 이 책을 끝낸다는 것이 없었다. 인디언의 교육은 교실 안에서의 배움이 아니라 각 개인에게 진정으로 성장할 기회를 주는 그런 교육이었다. 아이가 한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면 그 교실에 가둬두거나 다른 아이들 속에 줄 세워둘 필요가 없던 것이었다. 라코타족 아이들은 공부를 잘한다고 보상을 하거나 메달을 목에 걸어주는 일이 없었다. 세상을 다 알아고 물질로 격려하거나 상을 주는 법도 없었다. 누구도 아이에게 이것을 잘하면 상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어떤 것을 잘 해내는 것 자체가 큰 보상이며 물질로 그것을 대신하려는 것은 아이의 마음속에 불건전한 생각을 심어주는 일에 다름 아니다. 미움이나 처벌로서 아이를 가르치는 일도 없었다. 라코타족에게는 회초리라는 것이 없었다.
것은 아주 수준 낮은 사람이나 하는 짓으로 여겨졌다. 우리 부족을 어떤 아이도 부모의 명령을 어기거나 불만이 불고 집을 나간 경우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어느 곳에도 우리만큼 자유를 누린 사람들이 없었다. 또한 나는 인디언 사회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문화 공부를 견뎌내지 못해 자살을 한 젊은이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연인들은 때로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함께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지만 아이들은 결코 그런 적이 없었다. 시험. 배움의 과정에서도 어린 짝이 없는 시험으로 한 어린 가슴을 다른 아이들과 경쟁시키는 일을 인디언들은 하지 않았다. 등수교 쓸 필요가 없었다. 칼릿을 인디언 한 줄 빠졌어요. 네? 등수라는 것도 등수라는 것 존재하지 않았으며 등수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아이는 자신의 장점에 대해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칼릿을 인디언 학교에 들어가 그곳의 경쟁 체제 아래 놓이기 전까지는 나는 자라면서 한 번도 모욕을 당하거나 무시당한 적이 없었다. 일본 얼굴 흰 아닙니다. 거기까지 읽으면 됩니다. 됐어. 여기까지. 한 문단. 얼굴 흰 사람들의 기준에 따르면 책을 통해 배우지 않는 것은 전혀 배움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책이 곧 배움의 상징이며 어떤 교과서를 배웠느냐고 늘 서로에게 묻곤 한다. 마코타족 사람들은 인간과 동물의 동작, 몸짓, 자세, 움직이는 모습 등을 통해 배움을 얻었다. 처음에 얼굴 흰 교사들이 우리를 가르치러 왔을 때 그들은 책을 읽을 줄 알았지만 도무지 환경에 적응할 줄은 몰랐다. 나를 가르칠 때 아버지는 엄마가 한 것과 비슷한 방식을 사용했다. 아버지는 결코 넌 조금 이걸 천천히. 해야만 한다거나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돼라고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 자신이 직접 어떤 일을 하면서 종종 내게 아들아 너도 어른이 되면 내 일을 하게 될 거다 하고 말했다. 아버지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 나는 매우 주의 있게 가까이서 그것을 지켜보았다. 자유는 그곳에 사는 사람을 환경에 적응하게 만든다는 말이 있다. 그렇다면 그 지역을 설명하는 것은 곧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 말하는 것과 같을 것이다. 미주리 강이 흐르는 드넓은 땅이 한때는 전부 우리 라코타족의 고향이었다. 그곳에는 작고 좁은 지역이란 없었다. 우리의 고향은 지금의 노스다코타, 사우스다코타 전체와 네브래스카, 와이오밍의 일부를 포함하는 대초원과 큰 강들, 우거진 산맥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평원이 어찌나 넓은지 해가 이쪽에서 떠서 저쪽 가장자리로 질 정도였다. 그곳은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다. 봄과 초여름에는 눈길이 닿는 먼 곳까지 평원 전체가 온통 풀들로 뒤덮였다. 구불거리는 언덕들도 초록의 향명을 버리고 군데군데서 작은 시냇물들이 생겨났다. 언덕배기 너머에는 들소들이 거닐고 시냇물은 경계로 양쪽에 늘어선 숲에는 우리가 따먹을 달콤한 열매들로 넘쳐났다. 겨울이 찾아오면 온 세상이 흰 눈을 뒤집어 썼다.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고 살을 내는 바람이 불어닥쳤다. 하지만 우리는 늘 이듬해 봄까지 겨울을 날 수 있는 풍부한 식량을 갖고 있었다. 여름은 무덥고 빛깔들로 넘쳐났다. 비가 퍼부어 색강을 이루고 태풍 전사들이 건기의 창들을 지상에 던지고 천둥으로 우리의 흰 천막들을 뒤흔들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감과 높이, 넓이, 그리고 많은 힘들에 익숙해져서 살아왔다. 작은 라코타족 사람들을 거칠게 못하다. 따라서 거의 별거거든. 우리의 육체는 강해질 수밖에 없었다. 몸이 적응하면 마음도 따라서 적응했으며 신체의 단련은 영적인 수련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란 없었다. 라코타족 사람들은 거대한 자연의 힘들과 하나가 되어 살았으며
두려워하기보다는 기꺼이 그 도전을 받아들였다. 많은 인디안 원사가 허리에 두른 5,000원만 고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허브는 폭우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것을 자주 보았다. 그는 그렇게 홀로 비양하나가 되었다. 그것이 자연에 대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부족의 삶은 행복과 만족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라코타족은 이 땅에서 그런 식으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왔다. 얼마나 오랜 세월인지 아무도 모르는 만큼. 그 무렵 우리는 자연과 아주 가까이서 살았으며 자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천막 밖에 있는 모든 사물들을 관찰했으며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쓸모가 있는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인디안들은 자연이 지혜롭다는 사실을 안다. 그래서 눈을 크게 열고 자연의 지혜를 배운다. 예를 들어 우리는 세상이 잠들 때 우리도 잠자리에 들라고 배웠다. 어둠이 찾아와 새들과 동물들이 잠을 자면 우리도 금방 잠들었다. 그것이 우리를 강하고 건강하게 만들었으며 그럼으로써 우리는 강인하고 튼튼한 가슴을 가진 인간으로 자라났다. 매일 아침 우리는 각자 거기까지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는 각자 침묵 속에서 경건한 자세로 태양을 맞이했다. 그리고 저녁에도 지는 해를 지켜보았다. 다음 날의 날씨에 대한 비밀이 그 속에 숨어있기 때문이었다. 색강들과 나무들은 노래와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으며 우리는 그것을 마음의 책 속에 받아 적었다. 모든 아름다운 곳들 중에서 우리는 검은 산을 가장 사랑했다. 라코타족은 그 산을 해사파라고 부른다. 그것은 산이 가진 색깔 때문이다. 산의 비탈진 곳과 봉우리들이 짙은 소나무들로 빽빽히 우거져 있어 멀리서 보면 실제로 검은색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숲이 우거진 깊은 곳에서는 술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샘들이 있어서 순수한 물이 흘러나오고 또 작은 연못들도 수없이 많다. 나무들뿐 아니라 사냥감도 풍부하며 황혼의 폭풍을 피할 장소도 제공해준다. 라코타족 사람들만이 아니라 일소들에게도 그곳은 겨울에 나기에 이상적인 장소다. 부족에 전해져 오는 전설에 따르면 그 산은 여성의 형상을 하고 있어서 그 가슴으로부터 생명을 주는 힘이 흘러내려오며 라코타족 사람들은 엄마의 품에 안기는 아이처럼 그 산에 들어가곤 했다. 네. 여기까지 잘 읽었습니다. 목소리들이 멋지군요. 조금 빠른 사람도 있고 발음이 조금 흐릿한 사람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잘 읽었습니다. 책숲을 계속 다니면 읽는 법도 더 늘어날 거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도 아주 좋은 출발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읽은 구절 중에서 내 마음에 그 무엇보다도 강하게 다가온 두 사람이 나눠줘야 되겠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읽은 책이 적혀 있는 글인데 마침 딱 11권이 있는데 이건 좀 멀리서 온 부산 양산 사람들과 그리고 울산에서 온 도해 또 사람들에게 주면 숫자 딱 맞아서 이름은 안 적었습니다만 나눠줄 테니까 요걸 보고서 저희가 골라서 택하세요. 부산 맞죠? 누구야? 부산 사람 양산에서 여기 그런 긴 소감을 남겨서 적어서 몇 개만 많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런 책수 사람들 말고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침에 마음을 새롭게 하기에는 이만큼 좋은 책이 없지 않을까 해서 이 책을 항상 보곤 합니다. 그 모둠에서 공통으로 나온 구절이 있을까요 혹시? 어떤 구절인지 한번 말해볼까요? 똑같이 고른 구절이 뭘까요? 궁금합니다. 빨간 모둠은 없나요? 다 달랐나요? 그렇구나. 생각이 서로 다르고. 노란 모둠은 어땠어요? 있었어요. 어떤 구절인가요? 모든 아이는 한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전체 공통 속에 있다. 네.
모든 가정이 한 가정의 아이가 아니라 전체 부족에 속해 있다. 이 말을 또 다르게 표현한 구절, 유명한 구절이 있는데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 와. 들어본 적 있습니까? 네, 여기 정말 이만큼 그 모든 교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동체적인가, 함께 참여해야 되는 일인가. 여러분, 아이들이 서너 살, 몇몇 살 학교 들어오기 전에 조그마한 아이들이 잘 보여주는 모습이 이런 게 아닐까요? 누가 이렇게 가다가 자기가 보고 있는 사람을 잘 따라합니다. 맞습니까? 따라하는 거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따라하죠? 왜 따라할까요? 그거는 자기도 모를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모를 겁니다. 그 시기에는요, 세상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고 내가 못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서 잘 보고 따라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방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들 따라쟁이라 그러고 소꿉놀이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건 그런 이유입니다. 선생님 엄마 따라다니면서 엄마 뭐해? 나도 할래 하는 말을 무척 많이 하는 때가 있죠? 배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떤 아이들은 누구에게서 배울까요? 유아 교사 과정을 배운 사람한테 배울까요?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아무나 배울까요? 아무나 배웁니다. 아무나 옆에 있으면 다 배웁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선생님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은 금방 배웁니다. 마을 사람들이 좋은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이는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안에 그런 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적어볼까요?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선 그 밑에다가 적으면 될 것 같은데요.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 그 말이 방금 고른 그 구조가 뜻이 통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아마 아주 유명한 영어 문장이 있을 텐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선 온 마을이 필요하다. 시여기 써야죠. 썼나요? 자, 그럼 파란 모둠은 파란 모둠이 참 파란 모둠 공통 구절이 있었습니까? 네. 어떤 구절이었어요? 하나는 누구도 아이에게 이것을 잘하면 상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다. 였고요. 이제 아버지. 네, 좋아요. 그 구절만 합시다. 누구도 하나에게 이것을 잘하면 상을 주겠다고 하지 않았다. 무슨 뜻일까요? 물질적으로 보상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 그 뒤에 나오는 문장이 더 선생님은 마음에 듭니다. 그것을 잘하는 것 자체가 보상이다. 정말 명언 아닙니까? 그것을 잘하는 것 자체가 보상인 거예요. 그래서 잘한다고 상을 주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상을 바라고 좋은 일을 한다는 건 그렇게 수준 높다고 할 수 없어요. 상을 주든 안 주든 잘 해내려고 하는 그 마음, 정성 들인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노란 모둠은 겹친 말이 초록 모둠입니다. 초록. 그래, 미안. 초록 모둠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책상을 정리하는데 네? 책상을 그 책과 공책을 반듯하게 정리하고 일어나서 의자를 밀어넣고 네, 의자를 정리하고 밀어넣고 자 지금부터 30분 동안 쉽니다. 오늘 한시에 너트는 보기 나 책상에 있고 간식 먹으면 됩니다. 저 밖에 있는 간식. 선생님 이거 끄면 되죠?